안녕하세요. 워크프레스 아키텍트 이정석입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사무환경 이야기를 어,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관련한 얘기만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다 보신 분들은 그래서 재택근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줘야지. 언제 알려줄 거냐? 응? 언제까지 원론적인 얘기만 해? 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지만 저도 새로운 주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워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100% 나타나는 거 아니고 어, 우려점이 있다고 해서 또 100% 나타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무조건 성공으로 가는 정답이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제가 그동안 공부해오고 여러 회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오피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서든 동등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오피스만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든 동등한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환경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요. 옛날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잠수부한테 한 명은 물 속에서 암기를 시키고 한 명은 물 밖에서 암기를 시켰더니 밖에서 암기한 사람은 밖에 있을 때, 물 속에서 암기한 사람은 물 속에 있을 때 암기를 더 잘한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워크는 집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도 일하기 때문에 이 두 환경을 오가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물리적으로 두 영역을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좀 심리적으로 어, 재택근무에서 느낀 만족감이 높았다면 오피스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어,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 여기의 핵심은 오피스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편안함은 뭘 의미하느냐. 일단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 집에서와 같은 심리적 안정감. 그래서 바이오필릭이라고 하죠. 식물이나 어떤 자연 요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제 사무환경 트렌드가 10년이 뭐예요? 서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에도 웰리스라는 개념이 투영된 거거든요. 그리고 홈라이크 부드 인테리어가 몇 년 전부터 좀 소위 앞서간다, 어, 젊다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홈라이크 모드, 즉, 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에서의 뭐 가구나 인테리어 스타일이랑 집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좀 집처럼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색채도 좀 더 과감하고 뭐 소파도 뭐 회사나 공용 공간의 그 딱딱한 느낌보다는 좀 푹신푹신하고 뭐 이런 무드의 이제 인테리어, 뭐 오브제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마치 집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을 회사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이제 떨어져서 일을 하죠. 그래서 몰입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을 위한 공간들이 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면 그 자리에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하다가 조금 내가 더 몰입하고 싶다, 조금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할 때 팀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어, 닫힌 공간이 무조건 몰입에 좋은 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엔
내가 편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양한 형태의 어, 내 고정 좌석을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 옵션, 1인 공간들을 좀 확충해지는 것이 좋다. 좀 다양한 형태의 좌석, 뭐 높이 조절 데스크도 괜찮고요. 이제 1인 부스형 공간들도 좋고요. 라운지에서 그냥 군중 속의 고독으로 어, 1인 소파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괜찮습니다. 그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서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집에서는 뭔가 좀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잘 되는, 그런 분들 집에서도 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반드시 집에서만 일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원격 근무가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뭐 거점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 중에. 그러면은 굳이 내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약간 공용, 우리 회사가 마련해준 공용 사무실, 우리 주거지에서 가까운데 그리로 출근하고 일하는 데들 좀 있어요. 근데 그돈 많이 들죠, 당연히. 관리도 좀 회사 차원에서 부담이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 많은 기업들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애초에 일을 전제로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또 자원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그것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또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좀 부가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공간의 다양성도 좀 있고, 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된 우리만의 회사 오피스에서 느낄 수 없는 좀 다양한 경험들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의 크레딧을 회사 차원에서 구매해서 재택근무 날 원하는 사람들 가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회사에는 없는 공유 오피스의 다양한 시설들을 써보면서 직원들이, 아, 우리 회사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아, 이런 게 나한테 맞네? 아, 우리 회사에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들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오피스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왜 수억씩 들여가지고 그 우리 전사적인 인테리어 하기 전에 한 층을 그 시범으로 이렇게 공간을 꾸며서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억 안 들여도 여러 가지 세상에 널려 있는 옵션들을 직원들이 알아서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소감, 반응들을 취합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높은 확률로 만족도 있는 공간을 앞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오프라인의 강점을 극대화하자. 그 사람들이 오피스를 떠나서 일하면은 이제 우연한 만남 같은 것들이 좀 불가능해지니까 구성원들의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어, 오토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아예 오프라인 사무실이 없어요. 전 세계의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대신에 뭐 1대1 이메일 전화보다는 이제 협업 툴이나 메신저로 그 막 계속 서로 자기들의 업무 내용 일정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영상회의로 팀원들이 온라인에서 다 모이는 이제 과정을 갖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팀, 그리고 이제 전사 단위로 이제 만나는 자리들을 가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좀 어떨까요? 그 만나서 엄청 심각하게 우리 연말 4-5개 워크샵 가듯이 그 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뭔가 좀 축제 같은 분위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우리가 그 SNS에서 만난 랜선 친구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번개로 이제 만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그분들은 좀 느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게 오프라인까지 확장되는 경험들을 좀 자주 하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어플들도 좀 꽤 나왔잖아요. 동네 친구 추천해 주는 거. 데이트 앱이 아니고 동네에서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뭐 같이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추천해 주는 어플들이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온라인 중심의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반가움, 뭐 긍정적인 반응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혹은 이 사람들이 오피스로 출근을 할 때 오피스에 가면 재밌을 거야. 뭔가 기대가 돼. 라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다 오피스로 복귀하는 날에도 심리적 부담이 이제 낮아지게 돼. 그리고 그 경험은 공동체로서의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람들이 떨어져 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는 전략적 방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교육, 뭐 이제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어떤 그 회사의 가치관, 현재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을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고요. 또 즐거운 분위기와 서비스,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인 시설 같은 것들 이제 뭐 스타트업 가면 게임룸 많이 있잖아요. 뭐 간단한 뭐 탁구, 뭐 당구 이런 운동도 하고 실제로 비디오 게임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 소통 공간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와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요소들도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그 어떤 용도를 가진 공간들을 만드느냐도 중요한데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프로그램들을 같이 기획해서 사람들이 오피스로 출근했을 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사내 동호회 같은 것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지금 재택근무로 사람들이 일부가 회사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공간이 줄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안 모일 때 그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나? 그래서 공간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큰 공간을 평소에는 잘라서 쓰는 거예요. 무빙월이나 폴딩도어 이런 걸로 공간을 구분해서 쓰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단위 수에 맞게 공간을 뭐몇 개씩 연결해서 확장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안에 있는 가구도 이동이 가능한 형태 또는 뭐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온라인에 있든 오프라인에 있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일 다 끝났는데 직장 상사가 퇴근을 안 하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 뭐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과거에 많았죠. 지금도 아마 그런 회사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밉보이기 싫어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 눈 앞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일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보여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인식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 인식을 깨지 못하면 재택근무하러 나가 있는 동안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성과평가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관리자와 떨어져 있어도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리 없다는 믿음을 회사가 줘야 합니다. 결국에는 과정보다
그리고 평가자의 개인적인 주관보다 결과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성과평가 제도를 말 그대로 성과 위주의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둬야 사람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팬데믹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에 있는 어머니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광고를 하나 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육아 같이 하는 엄마들이 영상회의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뭐 이제 모든 엄마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애들이 막 엄마 회의하는데 뒤에서 뛰어놀고 막 엄마 머리 잡아당기고 막 그래요. 그때 critical time for us. I'm working too. Not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집에 있어서 일에 방해된다가 아니라 어, 우리의 지금 변화된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자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뭐 혹시 재택근무 하다가 뭐 애가 칭얼거려고 잠깐 좀 애 돌보고 하면 이게 내가 일을 소홀히 하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장벽을 좀 낮춰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전문성을 좀 신뢰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는 문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시각을 바꿔서 뭐 영상회의 중에 뭐 애가 뒤에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데 애들이 저기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저게 누구시에요? 너무 귀엽다. 내 스스로도 좀 그렇게 반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좀 사내에서 뭐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 팬데믹 당시 어떤 조사에서는 영상회의로 서로의 가족, 일상을 종종 접하다 보니까 친밀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아이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반려동물. 이렇게 영상회의 하기 전에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좀 갖는 거죠. 서로 이제 왜 뭐 집에 별일 없냐? 어? 뭐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뭐 우리 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반려동물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좀 더 서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회의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신경 쓰는 게 필요한데, 어, 외국에서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 모여 앉아 있고, 재택근무, 원격 근무자들은 이제 화상회의로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원격 근무자들도 이 회의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사각 회의 테이블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니터 포함 이렇게 좀 둥글게 모여 앉은 듯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뭐 유선형, 원형 타입의 테이블이 어, 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화면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는 캠프파이어라는 회의실 형태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실 보면은 참 하이브리드 워크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음. 사실 기대 효과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은 준비하고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없기도 하죠. 근데 모든 새로운 제도와 일하는 방식이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끌고 가려는 의지,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변화와 혁신은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지와 방향성만 있다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어,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워크를
고민하시는 회사들이라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팁이나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